부자가 되려면 시계를 이곳에 두세요. 평생 금전은 쏟아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계를 꼭 이곳에 놓으세요. 여러분, 혹시 시계를 보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시간은 늘 쫓기는 존재 혹은 야속하게 흘러가는 무언가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시계가 사실은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 집의 재물운을 좌우하는 거대한 금고의 열쇠와 같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시계의 위치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뻥 뚫릴 수 있습니다. 시계는 우리 집안의 기운, 특히 재물의 기운을 움직이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똑딱똑딱 이 소리가 단순한 초침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금전운이 살아 숨쉬는 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비밀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따라 여러분 집의 시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운을 꽉 막고 있던 원인을 찾아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안 모이고 자꾸 힘든 일만 생길까요? 밤낮 없이 일하고 아끼고 아껴도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 나갈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속상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의 댁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기운을 움직이는 시계가 엉뚱한 곳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시계를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봅니다. 이 수레바퀴가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한 속도로 굴러가야 집안에 좋은 기운이 돌고 재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레바퀴가 잘못된 곳에 놓여 삐걱거리거나 멈춰 있거나 너무 빠르게 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의 모든 기운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운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며 자책한다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재물운은 잘못 놓인 시계 하나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길을 바로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옛 어른들은 이토록 시계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시계가 가진 독특한 성질에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가 담긴 명당 비결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계는 집안의 기운을 움직이는 수레바퀴와 같으니 그 위치가 잘못되면 불행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제대로 두면은 큰 재물이 몰려온다. 참 무서우면서도 희망적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레바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이 하나의 거대한 마차라고 한다면 시계는 그 마차를 움직이는 바퀴인 셈입니다. 바퀴가 튼튼하고 제자리에 잘 박혀 있어야 마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시계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침과 분침, 초침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는 움직임은 풍수에서 아주 강력한 양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 살아있는 에너지, 즉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부자들은 시계를 재물을 부르는 북이라고 불렀습니다. 똑딱똑딱 울리는 소리가 마치 돈이 쌓이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 퍼져나가면서 잠자고 있던 재물의 기운을 깨우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양의 기운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놓이면 집안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지만 나쁜 자리에 놓이면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의 흐름이 깨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계의 위치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계는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우리 집의 재물운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재물운을 꽉 막고 있는 시계 위치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돈이 새는 구멍을 절반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계를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곳은 바로 현관과 베란다입니다. 이곳은 집의 안과 밖이 만나는 경계 지점으로 기운의 흐름이 매우 불안정한 곳입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해안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곳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시계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출렁이는 기운을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더욱 흔들어 놓게 됩니다.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면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은 흩어지고 나쁜 기운만 집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특히 현관에 거울과 시계를 함께 두는 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고 시계는 기운을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은 기운이 서로 충돌하고 깨지면서 마치 집 입구에서 태풍이 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집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베란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가장 바깥쪽에 있어 기운이 약하고 불안정한데 이곳에 시계를 두는 것은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혹시 베란다에 화분을 키우면서 그 옆에 시계를 두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주세요. 화분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시계의 차가운 금속 기운과 충돌하여 화분의 성장을 방해하고 집 안에 생기마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지 구역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이 화장실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집안에서 음습하고 좋지 않은 기운, 즉 음기가 가장 강한 곳으로 봅니다. 이런 곳에 재물운의 심장과도 같은 시계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의 금속 기운이 화장실의 습한 물 기운과 만나면 쇠가 녹슬듯이 재물운도 함께 녹슬고 썩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배수구입니다.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듯이 시계를 통해 증폭된 나쁜 기운이 우리 집의 재물운까지 함께 끌고 나가버립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집 현관, 베란다, 화장실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그곳에 시계가 걸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던 주범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계와 풍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기운을 충전하는 안방은 우리 인생의 재충전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공간에 시계를 잘못 두면은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과 재물운까지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안방은 고요하고 차분한 음의 기운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우리가 깊은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계는 어떤가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양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정반대인 음과 양이 한 공간, 특히 가장 고요해야 할 안방에서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뇌는 무의식적으로 시계의 똑딱똑딱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것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운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이나 정면에 시계를 두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시계의 날카로운 에너지가 잠자는 동안 우리를 계속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계를 아예 두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침에 시간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계를 어디에 두느냐 합니다. 안방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작은 탁상 시계를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협탁 위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시계의 방향은 해가 뜨는 동쪽이나 남동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날의 활기찬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된 시계를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무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숙면을 돕고 안방의 편안한 기운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시계를 어디에 두어야 우리 집의 재물운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지 그 명당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계를 두면은 가장 좋은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자 집안의 모든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점입니다. 풍수에서는 거실을 집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심장에 적절한 크기의 시계를 걸어두면 마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 혈액을 온몸에 보내주듯이 집안 전체에 안정적이고 활기찬 기운을 골고루 퍼뜨리게 됩니다. 가족 간의 화목은 물론이고 재물운까지 불러들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실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시계를 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실 시계는 위치와 크기,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시계는 소파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잘 보이는 벽면에 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현관문이나 창문과 마주보는 일직선상에는 절대 걸면 안 됩니다. 문과 창문으로 들어온 좋은 기운이 시계에 부딪혀 다시 밖으로 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폭이 들어갔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형국이니 꼭 피해야 합니다. 둘째, 텔레비전 바로 위나 너무 가까운 곳은 피해 주세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강한 전자파가 시계의 좋은 기운을 방해하고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거실에는 크고 좋은 시계 딱 하나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개의 시계를 두면은 기운이 분산되어 혼란스러워지고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시계의 방향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나 남동쪽 벽에 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밝고 희망찬 기운이 시계를 통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시계 색상도 중요한데 너무 화려하거나 어두운 색보다는 자연스러운 나무색이나 은은한 금색, 은색이 좋습니다. 이런 색상들이 거실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거실 시계는 어디에 걸려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명당 자리로 옮겨보세요. 시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고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시계를 두면 좋은 두 번째 명당 자리는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정말 특별한 공간입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과 차가운 물의 기운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개의 상반된 기운은 서로 충돌하기 쉬운데 이럴 때 시계가 아주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해줍니다. 시계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금속 기운이 물과 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어 두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돕습니다. 마치 훌륭한 지휘자가 서로 다른 악기 소리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이렇게 주방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그곳에서 만드는 음식에도 좋은 기운이 담기게 되고 그 음식을 먹는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주방에 시계를 둘 때도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탁 위벽에 시계를 거시는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시계가 계속 눈에 띄면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주어 식사를 압박하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즐겨야 할 식사 시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신 시계는 조리대 근처, 특히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에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과 불의 기운이 시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순환하며 최고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요리 시간을 확인하기에도 편리하고 음식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 시계는 디지털 시계보다는 시계추가 있거나 바늘이 직접 움직이는 아날로그 시계를 추천합니다. 시차 바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음식을 정성껏 젓는 것처럼 주방의 기운을 골고루 섞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두면 좋은 곳은 서재나 공부방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지성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공간이죠. 이런 공간에 시계를 두면은 시간의 흐름과 지혜의 흐름이 함께 간다고 보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는 왼쪽이나 오른쪽 벽, 위쪽에 시계를 걸어 두세요. 시간 관리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집중력을 높여주고 학업운과 직업운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시계를 골라야 우리 집에 더 큰 복을 가져다 줄지 그 모양에 담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물건의 모양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시계 모양은 단연코 원형입니다. 둥근 모양은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히 순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둥근 시계를 걸어두면 우리 집안의 복과 재물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둥글둥글 원만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보름달처럼 꽉 찬 원형시계는 재물이 가득 차고 둥글게 굴러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여 최고의 길상으로 여겼습니다. 거실이나 주방처럼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는 이 원형 시계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모양은 육각형이나 팔각형 시계입니다. 육각형은 예로부터 건강, 장수, 부귀, 명예, 자손, 평안이라는 6가지 큰 복을 의미했습니다. 팔각형 역시 모든 방향에서 좋은 기운과 재물을 끌어모은다는 의미가 있어 아주 기이한 모양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육각형이나 팔각형 시계는 특히 서재나 공부방에 두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한 곳에 모여드는 형상이라 학업운과 시험운, 승진운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모양도 있습니다. 바로 삼각형처럼 모서리가 뾰족한 시계나 형태가 비대칭적인 시계입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는 풍수에서 살기라고 부르는 아주 나쁜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런 시계는 집안의 평화로운 기운을 깨뜨리고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고장나거나 깨졌다면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멈춘 시계는 그 집의 운도 멈춰 있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방치하면 음습한 기운이 쌓여 집안의 기운이 무거워지고 하는 일마다 막히게 됩니다. 깨진 시계는 더욱 위험합니다. 금이 간 틈으로 재물운이 모두 새어나가고 가정의 평화까지 깨질 수 있다고 하니 즉시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에 정성껏 시계를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먼지를 닦아내며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시계가 재물복을 부르는 보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영상의 마지막 여러분의 작은 재물을 큰 재물로 불려주는 비법 중의 비법, 돈복시계의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풍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비법이니 꼭 집중해서 듣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500원짜리 동전 2개입니다. 왜 하필 500원 동전일까요? 숫자 5는 동양 철학에서 중심과 조화를 상징하고 숫자 0은 무한한 가능성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500이라는 숫자는 조화로운 기운 속에서 무한한 재물이 생성된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재물의 기운을 품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여러분의 거실 벽시계 아래 작은 선반이나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아두세요. 이때 하나는 현재의 재물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을, 다른 하나는 미래에 불어날 새로운 재물을 상징합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2개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에 더 큰 풍년을 위한 것이죠. 벽시계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의 힘을 나타냅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500원 동전이 가진 재물의 기운이 더해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재물이 함께 불어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재산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동전들을 잠시 손으로 만지며 오늘도 돈복 터지는 하루가 될 거야. 혹은 나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어. 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속삭여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동전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면서 재물에 대한 저의 관심과 정성을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저의 정성과 시간의 힘, 그리고 재물의 상징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시계를 돈복시계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 되려면 화장실에 이것 꼭 두세요. 돈복 쏟아지는 화장실, 풍수, 화장실 인테리어, 금전운 비법. 여러분은 화장실에 어떤 물건들을 두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쌓아둔 물건들 때문에 내 돈복과 건강운이 줄줄 새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자들은 남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들 하지요. 그 비밀은 거창한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집 화장실에 숨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화장실에 이것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돈복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반대로 있는 복까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우리 집의 재물과 건강이라는 물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화장실은 더 이상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집안으로 대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기운의 샘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통장은 늘 텅 비어 있고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데 이상하게 돈 나갈 일만 자꾸 생기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또 어떤 날은 집에만 들어오면 몸이 축 처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가족들 사이에 괜한 말다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문제들을 그저 운이 없어서 혹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뜻밖의 장소, 바로 매일 사용하는 우리 집 화장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집에서 물이 가장 많이 흐르고 또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과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는데요. 이 소중한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화장실인 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이 하나의 커다란 그릇이라면 화장실은 그 그릇의 바닥에 나 있는 작은 구멍과도 같습니다. 이 구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과 재물을 부어 넣어도 고스란히 하수구를 통해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특히 화장실은 본질적으로 습하고 어두운, 즉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공간입니다. 이런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정체되면 집안 전체에 활기찬 양의 기운을 끌어내리고 재물운은 물론 건강까지 막아버리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은 지금 어떤가요? 변기 뚜껑은 늘 열려 있고 거울에는 물때가 가득하며 구석에는 쓰지 않는 샴푸통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돈복과 건강운을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바로 이 새는 구멍을 단단히 막고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공간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꾸는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물을 아주 신성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마을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물을 정성껏 관리했고 집을 지을 때도 물길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아파트에서 이 물길의 핵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직간이라 부르며 집안에 가장 후미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장실이 가진 강력한 음의 기운과 빠져나가는 기운 때문이었죠. 이곳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운이 집안의 좋은 기운, 특히 재물과 건강의 기운을 오염시키고 빼앗아 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는 항상 물이 아래로 밖으로 흐릅니다. 세면대에서, 샤워기에서, 그리고 변기에서 물은 끊임없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죠. 이 물의 흐름에
우리 집에 재물운이 함께 실려 나간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화장실 관리를 재물운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 썩으면 악취가 나고 병균이 생기듯 화장실의 기운이 정체되고 탁해지면 집안 전체의 금전 흐름이 막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화장실이 깨끗하고 물의 흐름이 원활하며 그 공간의 기운이 맑게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맑은 샘물이 솟아나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들듯 집안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가고 재물운이 원활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장실에 빠져나가는 기운을 막고 차가운 음의 기운을 따뜻한 양의 기운으로 바꾸어 돈이 새는 구멍을 돈이 들어오는 입구로 만드는 놀라운 비법 말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자 현대의 부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는 삶의 습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돈이 줄줄 새는 우리 집 화장실을 돈복 터지는 황금 창고로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은 무엇일까요? 믿기지 않을 만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겨우 그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변기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물을 내릴 때 생기는 강력한 하강 기류는 단순히 오물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안의 기운, 나아가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함께 끌고 내려갑니다. 옛날에 한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상하게 재산이 모이지 않고 자꾸 흩어지는 것이 고민이었죠. 어느 날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자 노인은 상인의 집을 둘러보더니 부엌에 있는 큰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금이 가 있구려. 매일 물이 한 방울씩 새고 있으니 아무리 큰 강물을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질 리 만무하지. 상인은 집에 돌아와 항아리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금이 간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인을 찾아가 묻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의 재물을 담는 항아리는 부엌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대개 화장실 변기가 바로 그 새는 항아리요.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재물이 들어오는 족족 밖으로 내다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오.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상인은 그날부터 무조건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였고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 재산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마치 금고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돈 다 가져가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밤 시간 동안에는 집안의 기운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며 재충전되는데 이때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은 밤새도록 좋은 기운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용변을 본 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변기 뚜껑을 닫는 겁니다.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밑빠진 독을 단단하게 막아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변기 뚜껑을 닫아 더 이상 돈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동안 화장실에 쌓여있던 묵은 음의 기운과 탁한 기운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해줄 놀라운 보물이 바로 천일염, 즉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소금, 특히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만든 천일염은 태양의 강력한 양의 기운과 바다의 정화 능력을 응축한 결정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장갓집에 다녀왔을 때 소금을 뿌려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냈던 것이죠. 화장실은 물 때문에 항상 축축하고 습해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뭉치는 장소입니다. 이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몰아내고 공간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천일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하얀 보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예쁜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플라스틱보다는 흙의 기운을 담은 도자기 그릇이나 맑은 기운을 가진 유리 그릇이 좋습니다. 그 그릇에 천일염을 반쯤 채워주세요. 너무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릇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으니 화장실 구석에 놓기 좋은 자그마한 종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소금 그릇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 즉 화장실의 가장 후미진 구석이나 변기 옆처럼 어둡고 축축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곳에 놓인 소금은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에 나쁜 기운과 습기를 빨아들여 공간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영원히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기운을 가득 머금은 소금은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좋고, 특히 새해의 기운이 시작되는 입춘이나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오 같은 절기에 맞춰 교체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사용한 소금은 어떻게 하냐고요? 나쁜 기운을 잔뜩 흡수했으니 절대 요리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흘려보내거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화장실 바닥 청소를 할 때 뿌려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도자기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화장실 구석에 놓아 보세요. 그 작은 소금 단지 하나가 화장실의 공기를 바꾸고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맑게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소금을 화장실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 교체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새는 구멍을 막고 묵은 기운을 정화했으니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활기찬 생명력, 즉 강력한 양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해줄 최고의 풍수소품이 바로 살아있는 식물과 밝고 따뜻한 조명입니다. 식물은 단순히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식물은 스스로 살아 숨쉬며 성장하는 생명체로서 그 자체가 강력한 양의 기운을 뿜어내는 작은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특히 음의 기운이 가득한 화장실에 생기 넘치는 식물을 두면 식물의 푸른 생명력이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공간을 가득 채워줍니다. 또한 식물은 습기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실질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화장실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아무 식물이나 두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햇빛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화장실 식물은 바로 스파티필름과 산세비에리아입니다. 스파티필름은 우아한 흰색 꽃을 피우고 공기 중에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산세비에리아는 뱀 식물이라고도 불리는데 관리하기가 매우 쉽고 특히
밤에 산소를 내뿜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화장실에 두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작은 화분 하나가 화장실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고 그 생명력이 여러분 가정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양의 기운 공급원은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 조명은 어떤가요? 혹시 어둡고 침침한 백색 형광등 아래에서 씻고 계시진 않나요? 어둡고 차가운 조명은 화장실의 음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재물운과 좋은 기운은 밝고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화장실 조명은 최대한 밝고 색상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정구색 조명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호텔 화장실처럼 밝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죠. 밝고 따뜻한 조명은 공간의 음습한 기운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양의 에너지를 채워 넣어 화장실을 머무르고 싶은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만약 조명 교체가 어렵다면은 작고 예쁜 간접 조명이나 향초를 가끔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석에는 푸른 산 세비에리아 화분이 놓여 있고 천장에서는 따뜻한 빛이 은은하게 쏟아집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 기분 좋은 에너지가 바로 돈복을 부르는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장실의 재물운을 지키고 키우는 세 가지 핵심 비법, 즉 변기 뚜껑 닫기, 천일염 놓기, 그리고 식물과 조명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종합하여 오늘 당장 여러분의 화장실을 돈복 터지는 명당으로 만들기 위한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먼저 화장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샴푸, 다 쓴 치약,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목욕용품들 과감하게 모두 버리세요. 풍수에서 정체는 곧 기운의 막힘을 의미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만으로도 나쁜 기운이 정체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화장실 전체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특히 물때가 끼기 쉬운 거울과 수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타일, 줄눈과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거울은 우리의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거울이 더럽고 뿌옇하면 나의 운세 또한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맑고 깨끗한 거울은 좋은 기운을 배가시켜 화장실 전체로 퍼뜨려 줍니다. 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할 차례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칫솔, 치약, 비누 등은 물기가 잘 마를 수 있도록 정리하고 나머지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수납장 안에 깔끔하게 넣어주세요.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물건들은 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앞서 배운 비법들을 적용할 시간입니다. 첫째, 변기 뚜껑은 무조건 닫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이 규칙을 공유하고 습관으로 만드세요. 돈 나가는 문 닫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둘째, 예쁜 도자기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화장실 구석이나 변기 뒤편에 놓습니다. 세 달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셋째, 그늘에서 잘 자라는 작은 관엽식물 화분 하나를 세면대 옆이나 창가에 놓아보세요. 공간에 생기가 돌고 공기가 쾌적해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넷째, 화장실 조명이 어둡다면 밝고 따뜻한 색의 전구로 교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화장실의 분위기가 180도 바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화장실을 청소하고 꾸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재물운이 새는 구멍을 막고 복이 들어오는 길을 깨끗하게 닦고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장실이라는 아주 평범한 공간에 숨겨진 놀라운 풍수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는 작은 습관, 소금 단지를 놓아두는 작은 정성, 작은 화분 하나와 따뜻한 조명으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은 변화,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우리 집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고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를 터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풍수는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공간과 기운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와 조화롭게 만드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집 안의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하게 돈 나갈 일이 줄어들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내 손으로 나의 공간을 가꾸고 나의 운을 개척해 나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주저앉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희망과 풍요를 가져다 줄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습니다.